안녕하세요. 부기님입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부자 아빠가 들려주는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지은이 리처드 스미튼.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으며 플로리다 로더데일에서 전업 작가이자 투자가로 활동하고 있다. 편저자 정재호.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산 증인이라고 불리는 그는 어느덧 70의 나이를 넘겼음에도 여전히 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제야의 고수이다. 부자아빠 주식학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1부 리버모어의 인생 역정. 제시 리버모어는 1877년 7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가난한 농촌 슈루스베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고 어린 제시는 온통 돌로 뒤덮인 땅을 갈아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인생인지를 재빨리 알아차렸다. 소년 시절 그는 비쩍 마른 데다 병치레가 잦았다. 덕분에 그는 많은 독서를 하게 되었고 특히 손에 잡히는 신문과 잡지라면 빠짐없이 읽게 되었다. 그는 구할 수 있는 책이란 책은 모두 탐독하였고 책 속에서 새롭게 열리는 세계에 빠져들어 자신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그는 상상력이 풍부했고 영리했으며 연역적 사고를 통해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13살이 되자 그의 아버지는 단순한 농부의 삶에는 더 이상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14살이 되자 아버지는 그를 학교에서 데려와 작업복을 입혔다. 아버지는 리버모어에게 농부가 될 것을 명령했다. 사실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쥐어준 $5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농장을 몰래 빠져나온 그는 다짜고짜 지나가는 마차를 얻어 타고 보스턴으로 내달렸다. 그는 어렸지만 성공과 부와 명성은 육체가 아니라 머리를 써야 보다 빨리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스턴에서 마차를 내리자마자 그는 페인 웨버 증권사 사무실 밖에서 한참 동안 내부의 풍경을 구경했다. 객장에 앉아 주가 테이프를 점검하는 고객들이나 증권사 직원이 큰 소리로 현재가를 외치면 어린 서기들은 즉시 시세판으로 달려가 분필로 주가를 적어 넣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증권사 안으로 들어간 리버모어는 그 모든 움직임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었다. 보스턴에 도착한 지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일자리를 얻었고 양복을 사기로 결정했다. 외모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시세판 서기로 일하는 것은 금융대학을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주가 표시기와 시세판에 숨겨진 암호를 풀고 자신만의 거래 방식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리버모어의 성공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오래지 않아 그는 브로커들이나 고객들 또는 신문들이 말해주는 정보들이 아니라 오직 주가 테이프가 말해주는 정보만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터득했다. 그는 숫자들이 일관된 파동으로 움직이며 종종 완만하고 반복적인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비밀리에 일기를 적었고 누구와도 자신의 발견에 관해 알려주거나 토론하지 않았다. 객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돈을 잃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고객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일관성도 없었으며 이성적으로 시장에 접근하지 않았다. 고객들의 면면을 지켜보는 동안 그는 감정이야말로 돈을 벌게도 해주고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포와 탐욕이 사람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그 감정들을 통제하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는 독자적인 매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철저히 고수했다. 어느새 그는 직장보다 주식방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을 찾아내 마침내 승리했을 때 그는 전율을 느꼈다. 두둑한 지갑이 근사한 건 사실이지만 진정한 전율은 돈이 아니라 승리감이었다. 돈은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판명될 때마다 따라오는 부상이었던 셈이다. 그는 결코 시장을 비난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실수로부터 배우고자 했고 그로써 결과적으로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다.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돈을 투자하고 매매를 기록하고 실수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주식시장에서 불변의 진리는 내가 틀렸을 때 나는 돈을 잃는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옳다면 나는 돈을 번다. 따라서 돈을 벌면 나는 옳은 것이고 돈을 잃으면 나는 틀린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투기의 법칙이다. 그는 거래를 하기 전에 우선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진짜 대박은 큰 움직임에서 나온다는 것이었다. 판단이 정확하고 인내심이 있고 부정적인 변동성과 조정이라는 역경만 견뎌낼 수 있다면 언제든 주도권을 줄 수 있다. 리버모어는 자신의 기법만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했고 종목에 집중하는 대신 시장의 흐름에 더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제시 모어는 훗날 1907년의 대폭락 당시 JP 모건이 그에게 선처를 호소한 것이 자신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회고했다. 그의 만족감과 전율은 월스트리트를 이겼다는 점에 있었다. 거래 기법을 분석하는데 수백 시간을 보내고 수천 번의 실천을 거친 후 그는 결국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자 그는 결국 큰 물결을 탈 수 있었다. 2부 리버모어의 투자 기법 1920년대의 리버모어는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다. 바로 산업별 단체 행동이다. 주식이 움직일 때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그룹을 지어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시장의 주도주 및 업종 대표주의 진가를 알고 있었다. 그는 2등주나 3등주는 아무리 헐값이라도 사지 않았고 늘 그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도주만 따라다녔다. 또한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주식의 집단 행동이 크든 작든 간에 시장의 향방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룹별 행동이 전체 시장의 추세 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유망한 그룹이 탄력을 잃고 붕괴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조정 국면이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할 확률이 컸다.
항상 주도주들이 가장 먼저 방향을 튼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그는 1907년과 1929년의 거대한 추세 전환을 알아맞힐 수 있었다. 리버모어는 사랑하는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했다. 주식시장은 연구가 필요한 곳이라서 건성이 아니라 깊고 철저하게 연구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주식을 살 때보다 가재도구나 차를 살 때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주식시장은 늘 손쉬운 불로소득이 가능한 금광처럼 스스로를 위장해서 사람들을 꿰어낸다. 바로 이런 유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굴다가 애써 번 돈을 날리곤 한다. 그리고 기대와 희망은 실패로 가는 첩경이다. 인간의 기대와 희망은 주식시장에서 탐욕으로 돌변하여 파멸의 동반자가 되어준다. 탐욕은 공포와 마찬가지로 이성을 왜곡시킨다. 주식시장은 사실과 현실, 이성만을 다루는 것이다. 시장은 단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다. 전반적인 시장과 산업군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때 리버모어는 항상 시장 선도주의 움직임에 유의했다. 그에게 있어 주도주들은 다우지수나 마찬가지였다. 주도주 그룹이 비틀거린다는 것은 곧 시장의 경고 신호였고 이럴 때마다 그는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읽고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러한 신호는 주도주들이 신고가 행진을 멈추고 정체할 때 가끔씩은 전반적인 시장이 방향을 돌리기 직전에 방향을 틀면서 나타났다. 1907년과 1929년의 대폭락 당시 리버모어에게 중요한 타이밍 단서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러한 신호들이었다. 리버모어는 주도주를 따라 매매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첫째, 그는 오직 주도주만 매매했다. 둘째,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선에서 매매 종목의 범위를 좁히고 좀 더 집중함으로써 수익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때 탐욕의 지배당해 바닥과 꼭지를 정확히 잡으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식시장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선행하여 움직인다. 주식시장은 현재의 기반에 움직이거나 현재를 반영하지 않는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들, 즉 미래의 기반을 두고 움직인다. 때때로 시장은 마치 자신만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명백한 상식과 세상사를 거슬러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주식시장은 대체로 사람들을 기만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시장은 뉴스에 선행할 뿐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다. 한 회사가 근사한 손익계산서를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왜일까? 주식시장은 이미 그러한 손익을 반영했고 이제는 손익계산서 발표 이후와 미래의 양상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뉴스에 너무 집착하면 자신의 마음에 암시를 걸게 된다. 이 암시는 투자자의 수익률과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다. 전성기 때의 리버모어는 타이밍, 자금관리, 그리고 감정조절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푹 빠져 있었다. 리버모어의 자금관리에는 5가지 원칙이 있었다. 수칙 1. 단계적으로 접근하라. 모든 주식 포지션을 동일한 가격에 체결하는 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이다. 먼저 주식을 얼마나 사고 싶은지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최종적으로 1000주를 매수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추세 전환점에서 200주로 매수를 시작하라. 가격이 더 오르면 추세 전환점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200주를 더 매수하라. 그래도 오르면 200주를 추가 매수하라. 그때부터 주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잠시 조정을 거친 후 계속 상승하면 안심하고 남은 400주를 채워도 좋다. 추가 매수는 단계적으로 더 높은 가격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이 특히 실행하기 어려운 것은 각각의 포지션을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두가 싼 값에 사기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세는 항상 객관적으로 옳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거스르지 말고 기대를 버리고 시세와 싸우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 심리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 투자에 있어 희망을 품고 추측하고 두려워하고 탐욕에 휩싸이고 감정을 허용하면 반드시 패배한다. 시세는 진실만을 말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해석하면서 오류를 만들어낸다. 수칙 2. 손절매의 한도를 정하라. 매수하기를 원하는 총 주식의 규모와 각각의 거래에 포트폴리오의 몇 %를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목표 주가와 손절매는 어느 선인지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나의 손절매 원칙은 10% 이상의 원금 손실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번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려면 2배의 노력이 든다. 한 종목을 $50에 샀는데 $45로 떨어졌다고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추가로 매수해서는 안 된다. 그 주식은 당신이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충분하다. 손실은 재빨리 자르고 빠져나와라. 결코 마진콜을 당하지 말고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마라. 수칙 3. 항상 현금을 남겨두라. 주식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좋은 기회를 놓쳤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잠시 기다려라. 곧 다른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성공적인 매매를 위한 모든 조건들이 내 편에 유리하게 전개될 때까지는 매매를 시작하지 마라. 그리고 기억하라. 항상 시장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수칙 4. 이유 없이 수익을 실현하지 마라. 주가가 정상적인 행보를 지속하는 한 서둘러 수익을 실현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기본적인 판단이 옳았음을 계속 믿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큰 수익을 낼 수 없다.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신호가 없다면 계좌의 포지션을 그냥 놔둬라. 수익률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수도 있다. 전반적인 시황과 주가 움직임이 특별한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용기를 가지고 애초의 확신을 신뢰하라. 수칙 5. 이익 실현은 반드시 현금으로.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반드시 수익의 50% 정도는 따로 떼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증권사 계좌에서 완전히 빼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원금이 2배로 불어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 주식시장에서 명확한 것은 없다. 주식시장은 대체로 사람들을
기만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정반대로 사고해야 한다. 항상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감정적인 이유로도 시장에서 발을 빼야 할 때가 있다. 애초의 판단과 주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치할 때까지 기다려라. 시세에 비추어 자신의 포지션을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자신이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곧바로 인정하는 사람은 적다. 실수를 하고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결국은 스스로 원칙을 깼음을 후회하고 자책하게 된다. 처음부터 자신의 원칙을 깨지 마라. 떨어지는 주식을 붙들고 늘어지는 미련한 투자자는 되지 말자. 주식과 관련된 정보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오르고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내린다는 사실만 기억하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서로 알려줘야 할 정보는 오직 이것뿐이다. 일시적 반등에 주식을 사지 마라. 랠리 때는 절대로 공매도하지 마라. 강세니 약세니 하는 용어를 아예 쓰지 마라. 이런 말들은 투자자의 마음속에 선입견을 주입시킨다. 대신에 누가 시장의 향방을 물어오면 상승 추세 내지 하락 추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라. 무엇보다 무지를 경계하라. 시장은 심심풀이 대상이 아니라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연구하고 배워야 할 외경의 대상이다. 주식시장은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한다. 주식시장은 곧잘 사람들의 돈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도록 만든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식이 필요하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틀리면 변명하지 마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곧바로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움을 얻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도록 노력하는 편이 현명하다. 역자의 글. 제시 리버모어가 위대한 이유는 사람들이 투기라고 부르는 방식을 통해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일약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투기를 배관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익이라는 목표 앞에서 투기와 투자의 구분은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를 구분하는 것과 같다. 그래도 말이 나온 김에 투기와 투자를 한번 구분해보자.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은 주가 동향보다는 기업 동향에 주목했다. 즉, 경영진의 자질이나 자기자본 수익률 등 기업의 내재 가치에 주목했을 뿐 하루하루 등락을 거듭하는 주가의 움직임에는 초연했다. 워렌 버핏을 방문한 피터 린치는 그의 집무실에 그 흔한 주가 현황판 하나 없는데 놀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투기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가치보다는 가격에 주목하는 것이다. 지금 가격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만 있다면 당장 주식을 사야 한다. 합리적이지 않은가? 투기가 나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주식 매매가 불확실성을 다루고 있는 한 투자와 투기는 경계도 모호할 뿐더러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다. 다만 현명한 투자와 어리석은 투기뿐 아니라 어리석은 투자와 현명한 투기도 있을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제시 리버모어는 스스로
현명한 투기의 방식을 고안하고 자신이 발견한 투기의 원칙을 평생 고수한 인물이다. 소설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동안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주식 매매 원칙을 흡수하게 된다. 주식 매매로 거대한 부를 이룬 제시 리버모어의 꿈과 도전을 다룬 이 책은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읽어야 할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